안녕하세요, 무이피어TV 마음바꾼다. 오늘은 드디어 베르세르크 377화분이 연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피규어 쇼핑몰 코믹스아트에서 팝업 퍼레이드 광전사가 소량으로 입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규어 구매는 꼭 코믹스아트에서 구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르세르크 전시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 뮤지엄과 협업을 하여 초대권과 그리고 피규어를 협찬을 받게 되었는데, 구독자분들을 하나여 11월 달에 저희가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 오니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베르세르크 377화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세르크 377화분에서는 요정선 붕괴 이후 리케리트와 시라트의 도움으로 구조된 가치 일행과 마법사들은 쿠샨 제국에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랍니다. 리케리트는 놀란 이시도르에게 처음 보는 코끼리를 설명을 해줍니다. 쿠샨에 머물게 된 리케리트는 가츠 일행에게 쿠샨의 세상과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지만 같은 인간 동지라 말을 합니다. 마법사인 게드플리는 현재 우리는 쿠샨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락받은 외진이라 하며 언제나 자신들이 마법사인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덧붙여서 리케리트에게 오랜 세월 너무나도 속세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던 마법사들인지라 쿠샨 제국에 받아줘서 감사하단 말을 전합니다. 만화 원피스에 나올 법한 마법사 몰다는 해리포터 마냥 쿠샨 제국을 둘러봅니다. 시르케가 걱정이 된 파르네제는 세르피코와 함께 먼저 궁전으로 가기로 합니다. 순간 리케리트는 실라트가 메이단을 공격한다는 말을 떠올렸고, 리케리트는 너무나 이른 생각이라 걱정을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현재 쿠샨 제국은 당장이라도 싸울 기세이며 이 흐름을 자신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츠를 불러봅니다. 카니슈카 대지가 없는 쿠샨 제국은 새로운 대지가 있고 그 밑에는 쿠릴타이란 타이틀이 있는데, 쿠릴타이는 최고 순회회를 뜻하는 것이며 쿠샨은 수많은 민족과 다민족 집합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족들의 우두머리가 한자리에 집결해 의견을 모아 국가 전체의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쿠릴타이입니다. 현 대제는 독재를 펼쳐 쿠릴타이를 경시했기 때문에 패배를 했다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던 중 로드릭은 실라트에게 세계의 이변에 직면해 있으며 실라트의 힘은 어디서 비롯되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순회회의가 진행이 되고, 예로부터 동란의 하극상 받고 항상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남에게 굽히지 않는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릭은 쿠샨은 예전부터 난적 중에 난적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는데, 역전의 얼굴들이라 하며 혹시나 그들과 싸우게 되면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란 걸 직감합니다. 시라트는 정통 왕족이자 빛의 매의 타도 의견을 내려 합니다. 순회회의 쿠릴타이가 진행이 되고 새로운 대제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쿠샨 제국의 많은 우두머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예감을 직감한 다이바는 평온하지 않게 끝날 것 같다고 말을 하니, 실라트는 바라던 바다 쿠샨 제국의 북방 부족장이 손을 내밀며 의견을 제시하려 합니다. 부족의 우두머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말을 하며, 갑자기 북방부 부족장은 바로 실라트를 신성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 종자라 하며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족장들은 암살 전문이 바리라카 이야기를 하며 속삭입니다. 그러자 참석자들은 배제를 해야 한다며 외치지만 다른 족장은 현실을 마주하며 쿠샨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며, 비난이나 규탄 같은 논쟁은 의논에 의미 없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신대제는 빛의 매를 타도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단결이 요구가 되고 바키라카 일족을 퇴장시키지 않습니다. 신대제는 빛의 매와 싸우기 위해 우의 힘을 합쳐 부딪혀야 하지만 오랫동안 서로가 갈라져 있던 혈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모르니 다이바에게 일의 경위를 말해달라 요구합니다. 다이바는 현재 상황을 모두에게 알리게 되는데, 신대제는 아주 놀라고 부족의 우두머리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자 실라트는 다이바의 말에 상당히 불만을 가집니다. 그러자 갑자기 실라트는 결심을 한 듯 대제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단도직입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빛의 매를 타도하기 위해 부디 제게 장군의 지위를, 대쿠샨군의 총지휘권을 실라트에게 내려달라고 합니다. 진정한 마인 빛의 매를 처치하지 않고서는 미래는 없다며 선전포고를 하는데, 불만 넘치는 북방 부족장은 또다시 실라트의 언변을 가로막고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실라트의 말에 수긍한 다른 부족들의 우두머리들은
폭언이라 말을 하는데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진 부족장의 등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순간 등에서는 가시가 튀어나오게 되고 다이바는 다들 떨어져라고 외칩니다. 부족장은 갑자기 몸체가 터져버립니다. 누워있는 시르케가 보이며 순간 파르네제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오드의 흐트러짐이 느껴지지 않았냐며 말을 하게 되는데 파르네제는 순간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고 하늘을 보니 하늘에 무언가의 조짐이 보입니다. 까마득한 감옥에서 가츠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가츠의 목덜미에 있는 낙인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눈을 뜬 가츠의 표정은 근처에 사도가 가까이에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가츠가 느꼈던 것은 바로 피를 흘리고 있는 깨져버린 가면 속의 라그샤스였습니다. 라그샤스는 북방의 부족장의 몸에서 튀어나오게 되는데 과거 신라트에게 깨어져 버린 본래의 가면이 몸체에 보이며 사도화된 모습으로 순회 회의장에 등장을 하게 되며 이번 베르세르크 377화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화는 정말 작화와 내용들을 심혈을 기울여 나온 화인 게 느껴졌고 무려 5개월 만에 나온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내용도 상당히 디테일해졌고 큰 이질감 없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지만 원래 신라트가 이 정도로 전쟁에 목숨을 걸고 메이단을 싫어했었나 생각했을 정도로 신라트의 포인트를 너무나 많이 둔 이번 화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결말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가 싶기도 하고 의외로 가치 일행과 그리피스 메이단의 전쟁이 또다시 쿠샨 제국의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말이 너무 빨리 오는 것은 아닌가 살짝 우려스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의외였던 건 바로 라그샤스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제작자분들이 베르세르크 전 내용을 충분히 체크를 한 것 같고 메인 빌런이 아닌 중요한 떡밥 회수가 되어야 할 특히 라그샤스의 활약이 느껴져서 다음 화의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앞서 신생 메이단 리뷰에서 라그샤스를 전투력 순위 2등으로 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리피스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도 행동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분명 일반 사도들과도 다를 것이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리코지 작가의 인터뷰에서 따르면 본인이 미우라 켄토로 작가와 이야기했던 결말과는 달리 실제로 베르세르크 내용들을 검토해본 결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 모두가 생각지 못한 결말로 전개가 된다고 또다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어지지 않는 이유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리뷰에서 모리코지 작가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의 내용은 만족스러우셨나요?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퍼레이드 광전사 가치의 피규어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비페어TV 마인박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